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무빙을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무빙을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셨다면 또 놓치면 아까운 작품 바로 천국 대마경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왔고요. 아마 2023년 작품이고 여기 네, 포스터가 있죠. 네. 네. 여기 보면은 주인공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네.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둘의 로드무비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남성 패싱 캐릭터, 여성 패싱 캐릭터. 그렇죠. 여성으로 배칭되는 캐릭터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텐데 오늘 저희가 스포일러를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작품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작품을 보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 조금 더 재밌으실 거고요. 일단은 스포일러 없는 선까지. 없도록 네. 저희가 한번 작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입니다. 네. 이 작품은 그래서 초유의 대재앙이 일어나서 거의 뭐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한 단계 뒤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10년 만에 가능한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어떤 게요? 이렇게 문명이 뒤로 돌아가는데. 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그러니까 다들 모르잖아요. 그게 말이 될까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사실 뭐 정보의 통제가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모르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구에 뭔가 큰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것도 막 썰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끼리 이제 전쟁을 하다가 무기를 잘못 써가지고 막 이렇게 멸망을 했다라는 썰이 있고 또는 운석에 충돌을 해가지고 이 대재앙이 일어났다라는 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아무도 이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거나 아니면 이게 문명이 지금 완전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소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유통되지 않고 있거나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재앙이 일어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인간 세계에는 빙하기 같은 게 왔죠. 네. 빙하기 같은 게 왔다가 지금 서서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15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사실 건물들이 살아있긴 한데 좀 낡았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건물 같은 거를 이제 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원을 찾는데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는 통조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귀한 축에 속하고 거의 뭐 다 털려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이제 땅에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사실은 아주 힘들 텐데 히토쿠이라고 하는 히토가 사람이고 일본어로 쿠이는 이제 뭐가 먹는 먹는다는 이제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괴물인 거죠. 히토쿠이라는 사람 먹는 괴물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주인공은 키루코라는 이 여자로 보이는 요 친구죠. 네. 요 친구고 이 키루코가 심부름 센터를 원래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이 아이를 좀 천국이라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 라는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라는 게 여기는 이 남자애로 보이는 얘죠. 마루라고 마루라는 이름인데 이 마루와 그래서 이 키루코가 같이 이 천국이라는 곳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의 큰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국을 찾는 과정에서 천국이라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천국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마루와 똑같은
같은 얼굴을 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마루가 가진 어떤 주사기, 약재를 놓아줘야 한다. 라는 것까지 이제 마루는 알고 있는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떤 곳인지 이런 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루하고 키루코도 네. 사실은 그게 뭐 천국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니까요. 뭐 형이상학적인 천국인지 그런 것도 아, 사실은 그쵸. 모르는 그것도 거죠. 추측의 네. 영역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천국이 어딨어 그냥 포기해버리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네. 우리 둘이 잘 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제목에 이 천국 대마경, 천국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천국을 찾아서 다니는 이 와중에 이 어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사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뭐 어떤 데는 막 사이비 종교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여성이 막 이렇게 그 남성들을 막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생기기도 하고, 뭐 어디는 완전히 이제 약간 옛날 문명처럼 좀 시장 경제가 발달한 그런 곳이 생기기도 하고, 나름의 화폐 이런 거 그렇죠. 만들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재미가 과거의 기술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다시 재현해내 가지고 네. 뭐 사람들의 신체를 기계로 개조를 고쳐준다거나 장애인들 고쳐준다거나 그런 것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고 상당히 이제 근데 이 그런 서바이벌 플러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과 동시에 또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네. 아주 고립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품을 처음부터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다 보시면은 네. 이곳이 천국이구나 막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이 이제 저 두 주인공이 찾는 곳이죠. 네, 찾는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네. 뭐 보시면은 이제 바로 그렇게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긴 그쵸. 이따 홈페이지도 한번 볼 건데 네.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하면은 그 학원 풍경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지옥으로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있는 바깥 세계 풍경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찾아보니까 거기 학원이죠. 네. 학원이 나오는 장면을 뭐 천국편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쪽 마경편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격리되어 가지고 키워지고 있는데 로봇 선생님이 이제 막 가르치기도 하고 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통제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바깥 세상이 있나요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계속 키워지고 바깥 세상이 없는 줄 알죠. 없는 줄 아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조금씩 특이합니다. 네. 완전히 막 외계인처럼 생긴 애도 있고요. 엄청나게 신체 능력이 좋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막 동물 귀를 가진 친구도 있고, 네. 멀리까지 막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거잖아요. 무빙. 그렇죠. 소머즈. 네.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영감이 있는 친구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각각 초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면역력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모든 병에 면역력이 있다는 그런 설정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마도 뭔가 클론이나 아니면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애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쪽 천국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막 바깥을 궁금해하거나 그 안에서 어떤 서로와 연애를 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다룬 장면들이 나오고 바깥에 이 키루코와 마루의 모험을 다룬 이야기가 같이 평행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죠. 예, 이게 뭐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일종의 서술들이 숨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스포일러 네. 이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스포일러를 그래서 네. 이 작품은 일단 애니메이션으로서 상당히 공을 들인 작품이고 또 연출 같은 것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뭔가 보는 재미와
좀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미장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제가 이걸 그 스태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토크쇼를 제가 봤거든요. 일본에서 했던 토크쇼를 스트리밍을 하는 걸 이제 유료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 캐릭터들 있잖아요. 캐릭터들 작화는 디지털로 했고요. 배경 작화는 아날로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 작화는 그걸 인식하고 보시면 보이실 텐데 약간 수채화 같은 손으로 그린 그런 티가 나고요. 이 캐릭터들은 완전히 매끈한 선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드문 경우고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해내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런 거에 염두를 두시고 보면은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몰랐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잘 이제 융화를 해가지고 좀 연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 다음부터는 스포일러를 마음껏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로보토믹스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돈따찌미님은 아마 보신 것 같네요. 네. 만화로 다 나왔다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화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네. 대강 맞아요. 나왔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만화로 지금 8권 정도까지 나왔고 지금 6권 정도까지 분량이 애니메이션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이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 원작이 이제 만화인데 이시구로 마사카즈라는 분의 만화인데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서도 이 작가가 약간 SF적인 소재를 다뤘고 외계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은 약간 일상물, 코믹물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시리어스한 SF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재밌게 봤던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초반이랑 중반이랑 종반이랑 약간 이 재미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일단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의 서바이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생각도 났어요. 예전에 도쿄 마그니튜드 8.0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도쿄에 정말 이 8.0의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주인공 남매가 이 지진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것인가? 물이나 이 식자를 구하고 그 가족 완전히 통신도 끊긴 상태에서 가족을 찾아서 잘 가는가 이런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대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떠오를 정도로 그런 서바이벌을 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얘네들이 이제 도시를 탐험하면서 식자재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제 열어보고 잠겨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물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안 털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간다던가 또는 전기 충전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또 막 태양열 충전이 막 이런 걸로 돈을 주고 충전을 하죠. 네. 돈을 내고 충전을 하는 곳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전자화폐는 없어졌죠. 이런 인터넷망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실물화폐가 여전히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찢어지지 않고 그 경고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돈이 된다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면 지도 같은 거를 사는데 아주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지도에 예를 들면 어디에 먹을 만한 물이 있는가 이런 정보가 쓰여져 있으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장면도 있어요.
책이 있더라, 옆방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책을 내가 다 읽은 다음에 불쏘시개를 써서 없애버려야겠다. 그 정보를 내가 독점을 할수록 더 귀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또 이 대재앙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이 키루코나 마루 같은 애들을 무슨 세대라고 부르면서 네. 쟤네는 이 재앙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종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어른들도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재밌었고, 중반쯤 가면은 이 히토쿠이가 나오잖아요. 네. 히토쿠이랑 얘네들이 싸워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각각 다른 어떤 사회들을 탐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세상이지만 여관이 나오기도 하고요. 호텔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이 호텔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운영을 하는데 잘 말린 이불을 제공을 한다라던가 좀 안락하게 잘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호텔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락하게 잘 수 있고 또 짐을 맡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호텔이 운영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완전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우리가 키운 농산물들로만 이제 자족을 하는 그런 근데 뭐 밤이 되면 대마를 피운다거나 하면서 좀 약간 느긋하게 사는 그런 사회, 토마토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회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전동 카트를 가지고 레이스를 하는 그런 걸로 발달한 아사쿠사라는 곳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텐트촌이 막 이제 이어져가지고 그게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 텐트 마을도 나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교단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고 남자는 완전히 노예로 노예 또는 이제 어떤 그 종돈이라고 부르던가요? 그쵸. 돼지라고 부르죠. 네. 돼지 겸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씨를 제공하는 존재로서 기르는 그런 사회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기를 이제 낳아서 여자애면은 이제 키우고, 남자애면은 아예 죽이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이 남자들한테 키우라고 주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마지막에 종반까지 가면 이 세계의 비밀이 밝혀지는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어디인가. 하세요. 네. 네. 천국이 어디인가라는 이 아주 계속 끌어온 그런 떡밥, 그리고 이 학원처럼 보이는 이 곳이 과연 천국인가? 그 다음에 이곳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강력 스포일러인데 과연 이 하루랑 키루코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천국은 같은 시대인가? 네. 요것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반전으로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이 학원, 벽으로 둘러싸인 이 학원 안의 일은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의 일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키루코와 마루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는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떡밥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것도 혹시 짐작하셨나요? 이 히토쿠이의 정체? 네. 아니요,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얘기해드려도 되나요? 저는 해도 상관없어요. 네. 네. 만화에는 저도 찾아보긴 했거든요. 네네. 만화에는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이 천국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히토쿠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리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애들이 병에 뭐 걸려가지고. 면역이라고 했는데 그거 죽잖아요. 어떤 애가 네. 검은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반에 그 떡밥도 그 있죠. 그 호텔 운영하던 여자애도 그 원래 마루가 그 히토쿠이를 죽이는 방법이 마루 터치라고 네, 마루 해가지고 터치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대면은 영혼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심장을 이렇게 터트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을 이제 터트리면은 이 히토쿠이가 죽는데 그거를 이 호텔을 운영하는 여자애는 완전 인간인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2세인 거죠. 그렇죠. 뭐 인간하고 그 천국의 그 개조인들하고 네. 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거기서도 떡밥 있죠. 그 몸 이렇게 막 다 잘라놓은 여자애 검은색 그렇죠. 병 발견할 때마다 그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불멸교단 에피소드인데 네. 거기서 거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의수를 만들어주는 의사가 나옵니다. 네, 의사가 그래서 그 의사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런데 그 의사가 사실 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 연인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히토쿠가 되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병이 발생하는 부분마다를 기계로 계속 대체를 하는 거죠. 잘라내고 대체하고 잘라내고 대체하고 결국 자기 한쪽 눈도 이 연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인이 이제 기계에 이제 의존해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려지죠. 네. 그 키로쿠가 들고 다니는 총에 나와 있는 그 로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로고를 계속 이제 그 로고가 어떤 천국에 대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찾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로고가 달린 뭐라고 하죠? 동전? 단추? 그거를 이제 그 의사가 갖고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 장면을 다 보고 나서 네. 한참 나중에 알아차렸던 거죠. 걔가 걔구나. 그렇죠. 한참 나중에 알아차렸던. 네. 그래서 그 의사와 이 연인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천국 안에 있던 아이들 중에 한 커플이었던 것이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천국의 아이들의 그 어떤 단복이라고 할까요? 교복의 단추가 그 어떤 키루코가 가지고 있는 총에 있는 그런 마크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죠. 요 친구가 의사였죠. 그렇죠. 요 화면을 바꿀까요? 조금? 네, 뭐 그러세요. 네. 요 친구가 이제 네. 의사였던 친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할 거면 네. 여기에서 캐릭터를 아예 보실 수가 있어서 네. 마루. 이거를 아예 볼 수가 있을.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시로, 시로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의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어가던 그 연인이 미미히메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미미히메? 네. 미미는 귀예요. 네. 히메는 히메는 공주. 그래서 귀가 동물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미히메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는 뭔가 예지 능력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진짜 그 과거 에피소드에서 꽁냥꽁냥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애니메이션 다 볼 때까지 몰랐어요. 모르고 나중에 위키 찾아보다가 그랬구나 하면서 어떡해 이러면서 막 너무 슬펐던. 그러니까 이 시로가 이제 시로는 흰색이라는 뜻인데 네. 이 시로가 나중에 커가지고 곰돌이 캐릭터죠. 네, 이 우삼이라는 네. 이 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튼 김에 이제 키루코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키루코도 키루코의 과거 이야기도 네, 이제 상당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네, 여자로 보이죠? 여자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뇌 속에, 이 키리코의 동생인, 키리코가 아니죠. 키리코. 네. 원래 키리코라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하루코. 그 다음에 하루키. 하루키라는, 동생. 남자아이, 네, 남동생이죠, 원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키리코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레이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모종의 사건에서 이제 히토쿠이를 만난 거죠. 히토쿠이를 만나서 동생이 반쯤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키리코가 얘를 막 이렇게 구해내긴 하지만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키리코의 자기가 레이싱 도중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차로 쳐버리죠. 네네 맞아요. 그 장면이 참 멋있었죠. 네. 그래서 자기 머리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이걸 수술을 해주는데 머리 뚜껑을 열고 이제 뇌를 꺼내고 이 하루키 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랬다고 믿는 거죠. 뭐 아직은 진실을 알 수 없지만 그쵸, 뭐. 애니상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네, 그 연출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은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누나라고 자기 남동생으로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는구나. 남동생이 죽은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과거의 기억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키리코의 몸 안에 하루키가 하루키의, 들어가서 결국 키루코라는 인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지만 내면은 남자인 거고. 그쵸. 더 복잡한 것은 이 하루키가 이런 여성의 몸을 하고 살다 보니 점점 어떤 원래 이제 누나의 인격이라든가 누나의 기억 이런 것들이 약간씩 섞이게 됩니다. 섞이고 자신의 어떤 성적 취향 같은 것도 원래는 완전히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애였는데 약간의 그런 것도 있죠. 시스터 콤플렉스도 있죠. 이 누나를 약간 연심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었는데 근데 점점 약간 남성에 대해서도 약간 이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루에 대해서도 약간 의식하게 되고 또 로빈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로빈에 대해서도 동경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애정 같은 그런 연심. 감정을 가지게 되는. 네. 그래서 마루가 열심히 그 어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내내.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 마루가 2화였나요? 2화에서 이 고백 공격하죠. 키루코한테 고백을 했더니 키루코가 사실은 내면 남자야, 아는 남자야, 알맹이는 남자야라고 하면서 막 자기 과거를 얘기해 주는데 마루가 복잡한 그런 심경의 이제 고민을 겪더니 그래도 나는 키루코가 좋은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마지막 화에서 이제 네. 그 대사를 이제 다시 그러니까 어떤 성장물로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마루와 그 이루코는 이제 키루코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로 바뀌고 마루도 이제 동시에 이 키루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변화하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떤 대사였죠? 마지막에 이제 너가 만약 남동생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너가 누나였다면 동시에 너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지금의 너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참 감동적인 대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너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퀴어적인 서사라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키루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마지막 화에서 왜 마지막 화랑 그 전화에서 로빈이 깽판을 치잖아요. 로빈이 이 키루코를 아주 성적으로 학대를 하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상당히 이런 이 키루코의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정제도 기대가 되고 지금으로서도 이런 어떤 퀴어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애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천국 편에서 네. 나오는 캐릭터들도 조금 네. 더 보면은 이 네. 토키오라는 이 친구가 사실 이 마루라는 이 친구와 아주 닮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죠. 이거 애니메이션 보면은 네. 아 같은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인물인가 아니면 쌍둥이 남매인데 지금 한 명은 벽 안에 있고 한 명은 벽 밖에 있나? 뭐 그런 처음에는, 식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낳은 아기가 있었는데 네, 쌍둥이죠. 네, 아기 중에 한 명이 아마 마루가 아닐까. 그렇죠. 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아기 아빠는 이 친구입니다. 네, 코나라는 친구.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네, 그림 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외계인처럼 생겼던 아스나인가? 네, 네. 그 친구를 좋아했던. 네. 그래서 아수나는 영적 세계로 떠났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약간 개구리 같은 요런 네, 네. 쿠쿠라는 친구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 캐릭터들이 다 좀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또 뭐라고 할까요? 성격 묘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웰컴 투 지금 이제 해분인 거예요. 웰컴 네. 투 해를 누르면은 바깥의 이 마르와 키루코 그림이 나오고 뒤에 있는 게 히토코인가 네, 보네요. get to heaven 하면은 이제 천국의 이 장면이 나오는. 그것도 복선이죠. 그 히토쿠이를 마루만 다르게 부르잖아요. 아 히루코라고 부르죠. 그렇던가요? 네. 음. 그래서 네. 어, 그게 이제 원래 그 천국에서 부르던 거잖아요. 네. 명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런 그런 설정들이 좀 재미있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돈타치미님이 이제 그런 만화에서 그러니까 만화에서밖에 안 나오는 그런 설정들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애니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아포칼립스라서 가능한 젠더 갈등 이라고 이네요 라고 네.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니를 한번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만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위키라도 좀 찾아보셔가지고 뭐 조금 시즌 2를 기다려도 네. 뭐 그래도 되긴 그런, 하는데 네. 시즌 그래서 2에서 뭐 보시면 잘 나오지 않을까? 묘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일 것이다. 작품이. 시즌 2 네. 제작에 들어갔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다 보고 나서 1화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 낯선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키루코가 난 남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안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고 트위터에서는 일단 그 공식 계정에서 네. 6월 20일에 Will Have a Season 2 이렇게 올리긴 했네요. 아 그래요? 뭐 제작이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화가 그쵸?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근데 약간 전례를 생각해 보면 네. 저희 경찰의 연금술사도 그런 것이었잖아요. 제작 과정이 오리지널로 브라더후드 말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네. 그 엔딩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오히려 더 다양한 결말
뭐 그런 걸 기대해 보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네. 만화가 분한테 아, 결말까지 네, 다 네, 들었대요. 그건 들었어요. 네. 음. 그래서 연출을 하기 위해서 결말까지 다 듣고 그때 연출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가지 싶은데 아마 그러면 뭐 만화가로부터 작가로부터 들은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2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이 또 감상할 포인트가 상당히 그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참여를 해서 화수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약간씩 분위기와 연출과 작화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특히 10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오프닝도 되게 그 좀 특이하잖아요. 네, 오프닝 애니메이션도 중국 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어떤 유명한 애니메이터에게 맡겨가지고 아주 신선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은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네. 다뤄봤고요. 약간 영화 보는 느낌으로 도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애니메이션 잘 안 나오는 예를 들면 인물을 직접 비추지 않고 네. 예를 들면 1화에 보면 여관 주인 나오잖아요. 네. 여관 주인의 심리를 여관 주인의 이 표정이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여관 주인이 이제 이 칼질을 하는 네. 장면이라던가 또는 여관 주인이 이 끓고 있는 냄비를 그냥 두어서 거품이 끌어 넘친다거나 네. 이런 장면. 그 다음에 그 주인공들이 앉아 있는 부분은 이제 형광등 빛으로 아주 밝은데 이 부엌에 이제 여주인이 서 있는 곳은 그냥 라이팅을 사용한 네, 석양이 그냥 비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한 약간의 어떤 불안한 기운 그리고 이 사람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주 멋있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키루코가 저기 로빈 만나러 갈 때도 그렇죠. 그 자기 머리색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도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키리코 네. 이제 누나는 까만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키루코가 되면서 약간 갈색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죠. 네. 그랬는데 이 로빈을 만나면서 이제 그 그림자가 져가지고. 키루코가 네. 뛰어오면서 이제 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갑자기 머리가 약간 까만색으로 보이면서 로빈이 얘를 키루코가 아닌 키리코로 착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그런 연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공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일단은 그 설정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애니메이션으로는 다 밝혀진 게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재밌다. 약간 그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네.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주인공 캐릭터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저기 천국편에 나오는 다른 여러 네. 캐릭터들도 뭐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좀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히토쿠이들이 네. 너무 징그러워서. 그래서 그 마루 터치할 때마다 저걸 어떻게 만져? 그런 느낌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반게리온의 그 사도들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좀 괴이한데 좀 더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징그럽고 좀 더 잔인하고 오히려 네. 좋아였는데요, 저는. 그래요? 와, 저런 디자인이라니. 오히려 좋아. 오, 멋있어. 정말 너무 약간 본능적인 이런 거부감이 드는 저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그게 의도였다면 너무 잘 디자인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좀 참신하고 좀 예술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있는데 징그럽습니다. 복선 같은 것도 굉장히 연출이 훌륭하고. 그렇죠. 네. 히토쿠이를 이 코나가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면은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복선이 굉장히
개연성을 이제 높이는 방식으로 잘 이제 네. 배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천국 안의 인물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들의 대응이 되는지 이런 것들로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은 아주 깜짝 놀랄 그쵸. 만한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토쿠이들이 다 그 개조된 네.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변한 거니까. 그쵸. 얘는 누구지? 이런 궁금증을 그렇죠. 갖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이미 보셨어도, 그렇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히토쿠이 디자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네. 누가 누굴까? 뭐 이런 네.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너무 좀 맴짓입니다. 약간 안타까워지는 그런.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천국 대마경 이렇게 다뤄봤고요. 네. 정말 제가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네, 저희가 그 커뮤니티 설문에 네. 보신 분 했더니 8분 설문 중에 7분이 보셨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꽤 많이 보신 것 같으니까 감상도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쉬웠던 점은 그 주인공 캐릭터가 여기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굴렀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착하지 않나? 약간 주인공 누구요? 둘 다 둘 너무 착하지 않나? 뭐 애들 뭐 돈을 막 여기저기 기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작품이 가진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약간 너무 착해가지고 네. 좀 보면서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뭐 둘 다 워낙 유능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키루코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간에 이제 속아 넘어갔을 때, 네. 우리가 이번에 당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또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알려줄게. 일단 뭐 예를 들면은 물이 있는 곳에 대한 지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부터가 사기였다.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였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얘네들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다음번 라이브 때 그리고 다음번 방송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방송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댓글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번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